재활약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육아도 편안하신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와 부모님의 다름 때문에 또는 아이가 나의 약점을 닮아서 불안하신 적 있으셨나요? 저는 아이들 발달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로서 이 검사를 계기로 육아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를 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검사는 바로 TCI 기질 성격 검사입니다. 아이에게 발달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아이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을 때, 또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기질도 체크하고 싶은 분들, 또 부부가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히는 분들, TCI 검사 후에 해석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해야지 몰랐던 분들은 좀 더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첫째가 42개월인 5세 때 아이와 저희 부부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둘째가 태어난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첫째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예민한 감각들이 둘째가 태어난 후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아이에게 짜증이 많아졌고, 또 저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것을 적응하지 못하던 중이었습니다. 나름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검사 후에 아이의 기질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었고,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걱정스러운 많은 부분들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 스트레스와 불안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검사 결과를 통해서 점검했고, 또 엄마인 내 자신, 남편의 타고난 특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관계를 좋게 발전시키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TCI 검사는 만 36개월부터 60세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성인은 140문항, 유아와 초등학생은 8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유용한 검사인데 몇 해 전부터 보험급여 항목에 삭제되면서 병원에서는 종합심리검사에 무상으로 넣어서 같이 검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검사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TCI 검사의 경우는 기질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한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 대인관계 양상, 선호하는 것을 좀 더 폭넓고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고 평가자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님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싶다면 TCI 검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해석 상담을 같이 받는다면 단일 검사라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CI 검사는 4가지 기절 척도인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중에서 인내력을 제외한 3가지 척도를 하이, 모더레이트, 로우로 나눠서 27가지의 유형으로 해석합니다. 성격 척도 유형으로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3가지를 통해서 27가지 유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유아용은 하위 척도가 19개, 성인은 29개로 하위 척도별로 점수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이 소척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극 추구가 높은 기질이라도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해석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특징이고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모님과 아이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분들은 적더라고요. 보통 성격 검사라고 하면 MBTI 검사가 가장 떠오르실 텐데요. 최근 MBTI 검사가 유행하면서 실제로 오남용되는 사례나 또 사람의 유형을 나눠서 사람을 임의대로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아이에 대한 것은 우리 애는 예민해요, 또는 느리게 배우는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아이의 기질을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또 아이의 강점을 배제하고 약점만 바라보면서 고치려고 아이와 실갱이를 하고 있진 않나요?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를 탓하게 되고 부모님의 육아 방식을 탓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질을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아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또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강점을 격려해주고 약점은 아이가 어느 선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이와 나의 기질이 다를 때 어떻게 아이를 대할지, 대치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4가지 기질에 중점을 두고 기질에 따른 아이들의 모습과 기질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질에 따른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 추구 척도입니다. 자극 추구라는 것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얼마나 행동이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뇌에서는 자동차의 엑셀에 비유를 합니다. 자극 추구에 성량이 높은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생각보다는 행동이 이렇게 앞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강점은 관심의 범위가 넓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일도 도전해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충동적일 수 있고 산만하게 볼 수 있고 규칙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답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좀 취약합니다. 반면 자극 추구가 낮은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호기심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자신의 평소 관심 분야에서만 활동해도 불만이 없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스트레스에 그만큼 강할 수 있습니다. 자극 추구가 너무 높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 흥분하거나 절제력이 없을 때 크면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설정하고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을 넘게 둬버리면 이것에 익숙한 아이들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의 여러 유혹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특히 미디어를 보여줄 때도 유튜브보다는 DVD가 아이 스스로를 조절하기가 쉽겠죠.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쉽게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미리 안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규칙 안에서 활동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성장하면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절제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물건이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게 하고 또 며칠의 시간을 줄 수가 있겠죠. 자극 추구가 낮은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에 자주 데려가도 얘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왜 이렇게 흥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응이 약하거나 반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인정해 줘야 되고 아이가 굉장히 단조로운 일에 쉽게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을 잘하는 모습이 있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회피 척도입니다. 위험회피란 위험하거나 낯선 자극을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되기 전에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뇌에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합니다. 언뜻 보면 사회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위험회피가 높다고 해서 모두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낯선 상황에서 조심성이 많고 익숙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의 강점으로는 조심성이 있고 꼼꼼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불안을 낮추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낯선 상황에 대해서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예민하게 보일 수 있고 쉽게 지칠 수 있고 또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가 낮은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서도 오히려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두려움이 적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좀 덜렁대 보이거나 실수가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발견됐을 때는 나중에는 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라고 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통제하면 아무런 경험을 할 수 없겠죠. 낯선 환경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불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영하기에는 아이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잘 달래주셔야 되고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어려워한다면 하루 30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리다 보면 어느새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심함을 대범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아이가 좀 주춤해하면 아이보다 너무 먼저 반응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민감성 척도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즉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따라 어떤 반응을 하는지 타고난 성향을 말합니다.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아이의 강점으로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남을 잘 배려할 수 있지만 약점으로는 사람과의 친밀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친해지길 원하거나 또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친구에게 분위기가 쉽게 휩쓸리거나 타인에게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겠죠. 사회적 민감도가 낮은 아이의 강점은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독립적이고 타인과의 거리를 잘 유지합니다. 약점으로는 타인의 감정에 공유하기가 어려워서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선 아이가 굉장히 모범적인데 집에만 오면 너무 산만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는 자국 추구가 높은데 사회적 민감도도 같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질서 있는 상황들을 타인을 의식해서 잘 지키고 견디지만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죠. 그래서 집에 오면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쉬고 싶고 안아달라고 하고 부모님께 떼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에게 너는 어린이집에서는 안 그렇다는데 왜 집에만 오면 그러니? 너는 선생님 말만 잘 듣고 엄마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대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마치면 아이가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준 후에 아이의 컨디션이 회복되면 몇 시부터는 숙제하자 이렇게 정서적 지지를 해준 다음에 규칙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하게끔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인내력 척도입니다.
인내력이 높은 아이는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을 가졌습니다. 강점으로는 지금 당장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만 보상이 주어져도 미래에 보상이 예상된다면 한번 시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약점으로는 인내심이 높은 아이들은 하던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책임감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완벽주의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낮은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인내력이 낮아도 만족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인내력이 굉장히 높고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어떤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계속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는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질 각각의 척도의 높고 낮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 틀에 갇혀서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TCI 검사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부터 그렇지 않다까지 5가지 중에 고르는 것으로 부모님이 우울, 불안이 있을 때 본인 검사뿐만 아니라 아동 검사를 체크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검사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다면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요. 또 아이의 약점을 부정적으로 또 많이 느끼는 편이라면 그것이 검사 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아이와 기질이 비슷하게 나온 배우자에게 당신 닮아서 그랬구만 하는 식으로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 아이의 기질로 치부해서 아이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크면서 스스로 기질을 잘 조절해서 정서적으로, 학습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인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기질의 조절력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